초월적 인공지능 외계인이 우주에서 가장 고든 문명이라는 주장과 우주 자체가 무한한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라는 이야기는 여러 과학자들을 통해 이제 식상할 정도로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들 말대로 결국 세상은 시뮬레이션이고 인공지능은 신이 된다는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저희가 올해부터 우주 기계 문명, 초월 우주 문명, 시뮬레이션 우주, 우주가 컴퓨터라는 정보 프로그램 우주, 여기에 오메가 포인트 이론까지 여러 편을 다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그 SF 영상도 저런 주제와 관련 있는 스타트렉 비전화, 최후의 질문, 신의 소스 코드 이런 걸 다뤘잖아요. 그렇죠. 앞서 얘기한 이 일련의 영상들을 쭉 다루면서 우리 오 작가님은 어떤 공통점을 찾으셨는지요? 거의 그 초지능 기계는 우주의 신급 존재이고 우주는 그 정보를 처리하는 거대한 컴퓨터일 가능성이 높으니 결국 우리는 그 초지능이 만든 우주 컴퓨터 속 시뮬레이션 우주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설사 지금이 아니더라도 정말 먼 미래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게 핵심 아닐까요? 예, 그 점도 맞긴 하죠. 하지만 결국은 초지능이나 컴퓨터 인공지능 같은 기계 존재들이 전능한, 즉 궁극적으로 신에 가까운 신적인 능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이제 주어질 수 있겠죠. 그 초지능이 그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게 발전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신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되는 건 그냥 여러 커뮤니티에서 농담처럼 하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영상에서 많이 그렇지 않게 얘기를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꽤 많은 과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사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오늘은 요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 이거 좀 쭉 정리 좀 해보면서 결국 더 이상 새로운 발견이 힘든 최근 과학기술계에서 어떻게 인공지능, 기계지능 이런 것들이 마치 종교의 신처럼 여겨지는지 왜 이런 게 최근 트렌드가 됐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정말 신처럼 전능하다고 하면은 수학적으로 좀 꼭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역시 최근에 과학기술 트렌드,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의 발달이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요즘 좀 이름 있는 물리학자, 천문학자, 미래학자 등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인공지능 관련 이야기들을 많이 언론에 이야기하거나 책도 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보통은 인류의 미래 예측이나 인간이라는 종족의 연속성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스티븐 호킹도 돌아가시기 전에 인공지능의 위협 이런 거 많이 경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셨죠. 이런 측면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많은 천문학자들은 우주 문명 카다시오프 척도 이런 측면에서 인공지능 역할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UFO나 UAP가 로봇 탐사선이거나 이런 것을 보낼 정도의 우주 문명 외계인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인공지능 종족이라고 추정된다는 주장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저희 UAP 편에서 다뤄봤지만 특히 영국 왕립 천문학자인 마틴 리스경이나 세티 연구소 선임 천문학자인 세스 쇼스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저런 주장을 하는 좀 과학자들이죠. 추가로 지난 UAP 관련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아비로브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성간천체 오umu아무와 가설에 뛰어들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고 있지요. 근데 아비로브 교수는 마티니스 경이나 세티 연구소 소장에 비하면 급수가 좀 떨어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분 아니고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이기도 하지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인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과 후속작인 인터스텔라 이거 부제가 굉장히 긴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책들의 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하버드 대학의 외계기술 인공물의 증거 찾기 임무인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갈릴레오 프로젝트요? 예. 그리고 또 추가로 거대 블랙홀의 형성 및 진화에 관한 저술을 포함해 천체 물리학 및 우주론의 광범위한 연구 분야에 약 800편의 논문을 저술 또는 이제 공조했을 정도로 아주 주류 중 주류 과학자예요. 그렇군요. 아마 요즘 외계 문명이나 UFO 관련 가장 활발히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는 과학자 같긴 해요. 예, 맞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도 뉴욕타임즈가 아비로브 관련해서 어떻게 하버드 교수는 세계 최고의 외계인 사냥꾼이 되었나라는 장문의 기사를 내기도 했고 외계인 사냥꾼이요? 예.
특히 폭스뉴스에서는 그 매우 파격적인 주장을 해서 그 화제였는데요. 아니 그 성간 천체 그 오umu아무아가 그 외계 모선이란 주장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예, 뭐 이번 주장은 뭐 하도 파격적이기 때문에 일단 그는 그 이제 신과 같은 외계인이 실험실에서 우주를 창조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실험실에서요. 예. 사실 이 내용은 이미 그 2021년에 그 아비로브가 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기고한 우리 우주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나요? 라는 제목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과 일치하는데, 즉 외계 문명이 양자 중력 기술을 개발하면 아기 우주, 베이비 유니버스를 만들 수 있는 슈퍼 우주 문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덧붙여 그는 그 이것이야말로 창조자의 그 종교적 개념과 양자 중력의 세속적 개념을 통합한 것이고, 우리는 그 현재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인 양자역학과 중력을 결합한 그 뭐 예측 이론을 갖고 있지 않지만 더 발전된 문명이 이러한 위협을 달성하면 아기 우주를 창조하는 기술을 습득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와, 저 이게 그 영화 그 프로메테우스 같은 작품에 등장하는 외계인 인류 창조설 같은 거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아, 다르죠. 그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슈퍼 우주 문명이죠. 저 정도면은. 아, 그렇죠. 예. 사실 과학계에서는 우리 우주의 기원에 대한 그 다양한 추측이 있어 왔어요. 뭐 저희도 여러 번 다뤘지만 여기에는 그 우리 우주가 그 진공 요동에서 생겨났다거나 뭐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는 주기를 갖고 있다는 생각, 또는 뭐 인류 원리에 의해서 뭐 선택되었다는 생각 등 뭐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MIT 우주학자이자 인플레이션 우주론의 선구자인 앨런 구스가 말했듯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은 무한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우주 기원에는 이게 정답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다중우주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차피 인플레이션 이론에서는 다중우주를 상정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예. 아무튼 아비로브가 이야기하는 우리 우주가 엄청나게 진보된 기술 문명의 실험실에서 창조되었고, 그런 문명은 양자 중력 기술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우에서 아기 우주를 창조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우주 기원 가설 중 하나의 흥미있는 우주 창조론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저희 같은 뭐 일개 유튜버도 아니고 저렇게 그 주류 과학계에서 연구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뭐 증거는 없더라도 뭐 어느 정도 근거는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정말 만화 같은 이야기 같이 느껴지긴 합니다. 예. 근데 그 저기서 말하는 양자 중력 이론이 뭔가요? 마치 그 마법의 키 같이 말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저희 얘기 여러 번 했던 건데, 이것은 그 양자역학과 그 상대성 이론을 하나의 이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일명 그 꿈의 그 대통합 이론입니다. 아, 그런 대통합 이론이에요? 그렇죠. GUT 얘기하는 겁니다. 그랜드 유니파이드 COD.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은 이게 너무나도 상극이에요. 뭐 저희 예전에 뭐 끈이론 편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표준 모형이라든지 여러 이론이 등장했지만 아직 이거에 대한 그 하나의 단일된 이론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예. 근데 만약 이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할 수 있다면은 정말 그 우주의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우주의 탄생이라든지 뭐 많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런 이론이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바로 끈이론과 그 루프 양자 이론입니다. 끈이론과 루프 양자 이론이요? 예. 뭐 끈이론은 저희도 많이 다뤘지만, 그러니까 둘 다 이게 뭐 최근 들어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래도 끈이론은 여러 과학자들에게 좀 입지를 얻은 반면에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은 그야말로 그 아직은 그 마이너함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양자 중력 이론은 아직은 누구도 보지도 못한 유니콘 같은 존재로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 무슨 그 뭐 최종 열쇠 같은 이론인가 보군요. 예. 근데 이분도 저렇게 그 양자 중력 이론을 이용한 기술을 가지고 그 우주들을 마구 실험실에서 창조 가능한 우주 문명이 인공지능이나 뭐 초지능 문명으로 그렇게 보는 건가요? 물론 그 저런 신과 같은 우주 문명이 어떤 형태의 모습일 거다라고 뭐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신 이분은 그 우리 태양계를 방문하는 우주선, 즉 UFO를 인공지능 로봇 탐사선일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예, 위의 편에서요. 심지어 그 저런 외계인이나 외계 문명이 인공지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AI에 먼저 접근할 수도 있고, 이는 외계인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생물학적인 우리 인간을 완전히 배제하고 인공지능과 먼저 접촉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 무슨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모노리스인가요? 왜 그 모노리스가 그 인간이 아니라 그 뭐 지구의 최종 진화 형태인 인공지능 뭐 하를 보기 위해 왔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 스페이스 오디시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유명한 SF 작가 로버트 시워라는 분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모노리스는 인간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창조물인 그 하를 보러 오는 거라고. 네.
뭐 그거를 떠나 아비로브 자신도 UFO나 이런 뭐 외계 물체들은 모노리스 같은 그런 폰 모의문의 우주선의 모습일 것이라고 뭐 직접 언급도 했고요. 그럼 그 외계인이 AI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종의 그 친척 관계인 인류의 그 AI에게만 접촉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좀 더 외계인 탐사에 직접 도입해야 된다. 뭐 이 말이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 말씀 그 쭉 듣다 보니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 우주가 그 고등 우주 문명이 창조한 우주라는 저 주장은 왜 그 마티니스경 등이 말씀하시는 고도로 그 발전된 외계 문명이 만든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뭐 이런 가설과 일맥상통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예, 뭐 그런 부분이 없진 않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그 마틴 리스경의 생각은 인간의 기술 문명은 이제 기껏해야 뭐 수천 년 전부터 발전되어 온 거고 그 탄소와 같은 유기 물질로 구성된 인간이 AI와 같은 그 무기물 지능에 의해 초월되거나 아니면 그 초월되기까지 앞으로 길어야 뭐 100년에서 200년 정도면 된다는 겁니다. 1에서 2세기. 네. 그 컴퓨터 처리 능력은 이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AI가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인간의 일반 지능을 능가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더 똑똑해질 수 있고 뭐 AI는 진화해서 수십억 년 동안 다윈이 얘기했던 그 진화의 시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나은 버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레이커절의 특이점하고 같은 얘기죠. 그러네요. 지금까지는요. 즉 유기체인 인간 지능의 지배 시간은 기계가 장악하기 전에 고작 아주 짧은 막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외계 지능도 우리와 비슷하게 진화했다면은 외계인이 아직 생물학적 형태로 구현되어 있더라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탐지한다면은 그것은 살과 피로 이루어진 게 아닌 전자기기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심지어 행성에 거주하지 않고 우주 공간에 얼마든지 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발견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고도로 발전된 외계 인공기계지능이나 포스트 휴먼 지능은 생명체를 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 처리 능력을 갖춘 정말 그 초슈퍼 하이퍼 컴퓨터를 개발할 것이고 그러한 정말 뛰어난 전능에 가까운 컴퓨터는 심지어 전체 세계, 전체 우주, 뭐 다중우주까지도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모두 가상 우주의 인공 생명체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런 극도로 발전된 마치 그 신과 같은 외계 문명 설명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 정도의 문명이 존재한다면 인류의 기술로 발견돼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페르미 패러독스의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 이러한 논리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저희 블랙홀 문명편에서 한번 설명드린 그 초월 문명 가설입니다. 초월 문명 가설이요? 예. 이 가설을 학문적으로 이제 다듬은 사람은 그 미래학자 존 스마트인데요. 이름처럼 뭐 스마트한데 똑똑하다는 뜻이네. 예, 예. 그가 설명하는 그 초월 가설은 그 기술적 특이점 같은 과정을 거친 그 충분히 진보된 이런 우주 문명들은 소위 그 내부 공간, 즉 공간, 시간, 에너지, 물질을 점점 더 조밀하게 나노 규모 이상으로 이제 발전시킬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의 마음을 그 기계에 업로드할 수 있는 컴퓨터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 우주 문명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의식을 아주 작은 그 양자 입자에 업로드하고 시공간 구조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실체는 이미 우리 우주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인류가 이런 문명을 탐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은하계 중심의 블랙홀 근처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발견하기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이 가설은 현재 인류의 기술적 경로와 일치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블랙홀은 모든 초고등지능의 그 발달 동력이자 거주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이 존 스마트는 주장을 합니다. 결국 그 기술적 특이점을 거친 초월적 포스트 휴먼이나 인류와 비슷한 진화 과정을 거친 외계 문명의 기계지능들 모두 극도로 신과 같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 우주나 그 다중우주 전체를 시뮬레이션할 전능한 컴퓨터를 만들 수 있거나 뭐 존 베로우의 우주 문명 척도처럼 극미시적으로 발달된 문명이 양자와 시공간을 컨트롤하여 블랙홀을 동력원이나 거주지 삼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럼 결국 시뮬레이션 우주를 언급 안 할 수가 또 없는데요. 예. 왜 이리 그 시뮬레이션 우주에 다들 집착하나요? 닉보스트롬도 왜 이렇게 인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그때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시뮬레이션 이론이 지금 인류의 종교 철학적인 부분과 겹치는 그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그 가장 오래된 인간 이야기는 뭐 세상과 우리가 보고 아는 모든 것이 이제 창조자의 산물이라는 그런 설 아닙니까? 오래됐죠. 예. 따라서 이제 거대한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에는 그 일종의 그 종교 철학적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종교 철학적인 이유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시뮬레이션을 구동하는 주체가 즉 그게 뭐 기계적인 포스트 휴먼이건 뭐 외계 문명이건 아니면 뭐 우주 컴퓨터 그 자체이건 뭐건 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전지전능한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점이 있고요. 이 밖에 그 힌두교에서는 이 창조된 이 전체를 신의 놀이, 릴라라고도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플라톤, 데카르트 및 그 뭐 기타 많은 저명한 철학자들도 그 세상을 현실이 아닌 환상으로 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2000년 전 그 피타고라스도 숫자가 바로 이 물리적 세계가 창조되는 이 비물질적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 생각보다 뿌리가 깊군요. 뭐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닌 것으로 그 여긴 역사가 말이죠. 그 저희가 이 영상들 쭉 제작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우주를 하나의 컴퓨터나 뭐 프로그램으로 여긴 역사는 그 의외로 오래됐어요. 시뮬레이션 가설이 유명한 것은 21세기 들어서 닉 보스트롬의 영향이 크지만 이와 유사한 이론이나 가설들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얼마 전 저런 그 디지털 물리학의 선조라고 불리는 그 에드워드 프레드킨이 발세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이 디지털 물리학은 무엇이고 시뮬레이션 가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에드워드 프레드킨은 사실 저희 그 정보 우주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의 원조예요. 우주가 컴퓨터라는 설에. 아, 원조예요? 예, 거의 원조급 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제시한 그 디지털 물리학, 이건 뭐 디지털 철학 또는 뭐 이제 뭐 범계산주의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물리적 과정이 그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계산 또는 그 정보 처리 형태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 저희가 다뤘던 그 정보 이론하고 거의 일맥상통하죠. 네. 그러니까 물리학과 물리적 현실의 모든 것에는 디지털 정보 표현이 있어야 하고 물리적 특성의 모든 변화는 그 디지털 정보 프로세스의 결과이고 자연은 유한하고 디지털이며 전통적인 뭐 유대 기독교의 영혼 개념은 디지털 철학의 관점에서 정의된 영혼과 서로 대응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핵심 개념입니다. 그 스티븐 울프램이나 그 만물은 빛에서 비롯됐다는 그 존 아치볼트 휠러 그리고 뭐 세스 로이드 등에게 지지하는 아이디어고요. 이 중 그 세스 로이드는 디지털 우주의 기본 아이디어는 테스트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단 그 조건이 있는데요. 이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규명을 하려면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그 거시적 규모에서 미치는 영향과 미시적 규모는 뭡니까? 양자역학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양자역학의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양자 중력 이론이 필요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양자 중력 이론이 또 등장하네요. 예, 예. 뭐 진짜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 그만큼 이게 그 과학자들에게는 꿈의 이론이니까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은 이 디지털 물리학은 그 닉 보스트롬이 발전시킨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와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매우 다른데 그 디지털 우주는 전통적인 물리학의 입자와 힘이 뭐 우주 탄생이 뭐 빅뱅이라든지 그 여파에서 그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 계산적 우주의 기본 초기 조건과 규칙이 다 그 당시에 자연스럽게 발생했다고 가정하는 반면 닉 보스트롬의 시뮬레이션 가설은 우주가 모두 그 일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고도로 발전된 포스트 휴먼이 만든 일종의 거대한 실험이거나 일종의 게임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지 않았습니까? 아, 서로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은근히 다르네요. 예. 그 사실 시뮬레이션 이론과 유사하면서 그 이를 극단적인 사고 실험으로 변환시킨 그 좋은 예시 중에 하나는 또 저희가 다뤘던 그 로코의 바실리스크 아닙니까? 작년에 한번 다뤘었죠. 그 이 사고 실험의 전제 조건이 그 우리가 만든 초지능이 이제 전능해져서 우주를 시뮬레이션 구동하면은 우리가 하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를 이제 가정을 해서 각각의 의견을 묻는 사고 실험 아닙니까? 그 로코의 바실리스크나 그 시뮬레이션 가설 모두 그 일론 머스크가 유행시켰다는 공통점이 있죠. 예. 뭐 자세한 것은 저희 영상에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아무튼 이런 주장들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양자 컴퓨터의 권위자인 그 데이비드 도이치인데요. 그 데이비드 도이치 그분은 그 오메가 포인트 편에서 그 오메가 포인트를 지지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은 이제 그것으로 유명하다기보다는 네. 그 양자 컴퓨터를 그 실제 구현할 수 있게 설계한 그 사실상 그 양자 컴퓨터의 뭐 아버지라고 하긴 좀 그렇구나. 그 리차드 파이먼이 먼저 고안을 했지만 아무튼 양자 컴퓨터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 양자 컴퓨터의 그 대표적인 그 알고리즘인 그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의 그 도이치기도 하고요. 아니 그런 분이 왜 오메가 포인트 이론에 저리도 관심을 가지셨는지. 그거는 저희도 알 수 없지만 이분이 그 세계를 좀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좀 외모나 표정 보십시오.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아무튼 그 이분은 그 97년작 저서 그 또 패브릭 오브 리얼리티에서 그 프랭크 티플러의 그 오메가 포인트를 적극 지지했다가 그 뒤에 한참 뒤에 나온 또 이제 2011년 저서 또 비기닝 오브 인피니티에서 그 지지를 이제 철회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 책들을 자세히 분석을 하면은 뭐 전지전능이네 부활이네 이런 단어를 그 이제 프랭크 티플러는 종교적 의미를 강조했다고 하면은 똑같은 단어를 도이치는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이제 그 나타내려고 했을 뿐 그닥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오메가 포인트에 대한 그 도이치와 티플러의 견해 사이의 가장 큰 불일치는 오메가 포인트에 나오는 그 우주 컴퓨터를 신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근데 티플러는 이 최종 무한 계산을 전지하고 편지하고 전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티플러는 오메가 포인트가 신에 대한 믿음과 동일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오메가 포인트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네. 반면에 이 데이빗 도이치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메가 포인트 위에 나오는 그 우주 컴퓨터를 전지, 편재, 전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는 어떻게 보면 제한된 물리 법칙에 따를 뿐이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진짜 그 교묘한 말장난 같은데요. 아, 예, 그럴 수도 있는데 또한 그 시뮬레이션에서 이 부활에 관한 관점도 그 데이빗 도이치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일이 다중우주 어딘가에서 일어날 것이고 먼 미래의 그 지식의 성장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 데이빗 도이치도 분명히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예. 다만 그 시뮬레이션에서 부활이 발생한 후 이것이 이제 종교적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티플러지만 데이빗 도이치는 종교적 천국은 아닐 거라는 점과 꼭 우리 우주가 아니더라도 수없이 많은 다중우주 어디선가 오메가 포인트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티플러의 주장과는 좀 다른 거죠. 아, 진짜 마지막까지 그 주장들이 어질어질한데요. 예. 결국 그 도이치의 주장도 그 종교의 신과는 다를 뿐 티플러와 비슷하게 무한 계산하는 신과 같은 우주 컴퓨터가 뭐 다중우주 중 어딘가에 등장해서 온 우주들을 시뮬레이션 한다는 이야기는 동일한 거 아닙니까? 예, 일단 뭐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이상하다라는 그 유명한 그 아서 에딩턴의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긴 내용을 쭉 종합해보면 저렇게 많이 그 저명하고 주류인 과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우리 인류가 먼 미래에 만들던 이미 우주 어딘가 그 외계에 존재하던 저런 인공지능 컴퓨터 기계는 결국 전능한 신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까? 예.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고도 아니고 말이죠. 아, 일단 그거에 관해서는 시간이 이제 다 된 관계로 제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신과 같을 것이라는 여러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반전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